네, 이제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 2일차입니다. 9월 24일 18시 6시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할 거거든요. 근데 면접 준비를 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면접 준비로 강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캠프나 이런 특강을 참여하시면 암만 못해도 2시간씩 가는 강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어제도 자기소개서 쓰는 거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도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할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면접 교육을 들으면서 했던 얘기가 아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얘기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어제 보셨죠? 네, 이건 어제 보셨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네. 제가 자기애가 좀 넘쳐서 제 사진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달드립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별도 녹화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별도 녹화를 해서 요거를 예쁘게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잘 이렇게 착착착 잘라서 드러낼 부분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딱 드러내고 PD님이 그렇게 해서 녹화를 편집하셔서 유튜브 채널 DHC BK 채널이랑 ILLOCONS 일로콘스 채널에 저희가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라서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네. 웬만하면 일로콘스 DHC BK 채널 많이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채널 이렇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꼭 써야 될, 자기소개서에 꼭 써야 될 테마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왜 꺼내왔냐면, 어제 제가 좀 덜 강조한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6가지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쓰십시오. 예제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경험 정리표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어제 못 보여드린 게 뭐냐면, 실제 작성한 학생의 예를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기존에 취업 강의나 자기소개서 강의를 아무리 들어봤지만 첫자 글씨 쓰시는 게 첫자에 타이핑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이용해서 이 학생이랑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서 좋은 데 갔습니다. 좋은 데. 한전 갔어요. 한전. 그래서 제가 요 실제 사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실제 사례를 이렇게 썼어요. 이 친구는요, 전기과예요. 전기과라서 한전 지원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기공학 실습 수업했던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는 엘리펀트 피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설 현장의 알바, 네 번째는 일본 여행 갔다 왔던 것들을 가지고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먹었냐? 수리 능력, 목표의식, 대인관계 막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전기공학 실습이 목표의식과 맞아, 팀워크와 맞아, 문제 해결과 맞아 라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이 친구가 목표의식은 내가 회로가 동작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탁 집어넣으셨고, 팀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별로 해서 회로를 구성하겠다 라는 이런 팀워크를 했고, 그래서 문제 해결은 회로가 안 됐는데 회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문제 발생할 때마다 대화를 해서 이걸 이뤄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붙여버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솔직히 자기소개서에 어디에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봐봐요. 성격의 장단점에서도 쓸 수 있어요. 회로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여러분들 끈질긴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 쓰실 수 있죠. 지원 동기, 본인이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지원 동기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성장 배경, 학창시절 다 써먹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표 하나쯤은 만들어 놓아 보시는 게 나중에 취업 준비하실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오늘 면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자죠, 한자. 면접입니다, 면접. 면자는 얼굴 면자예요. 얼굴 면자. 네. 저분이 이렇게 붙인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인터뷰라고 보통 영어로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터뷰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도 인터라는 앞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느낌은 뭐냐면 인터의 의미는 뭐냐면 상호작용의 의미예요. 상호작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자와 면접관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서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면접관이 나를 뽑기 위해서 보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너네 회사에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괜찮아? 그럼 내가 한번 가봐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좀 덜 떨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학생들 상담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난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는 친구 있는데요. 그런 친구 중에서 제가 100% 합격하는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걱정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첫 번째는 걱정조차 안 하는 친구와 걱정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준비하세요. 준비. 자, 두 번째는요. 면접. 면접? 준비할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에요. 면접 준비할 거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면접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오늘 제가 안 할 건 있어요. 여러분들 복장 이런 거 안 다룰 거예요. 인사하는 방법 안 다룰 거예요.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학교를 걸어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총장님이 왔어요. 총장님이 만났어요. 그래도 인사라는 걸 한번 하시진 않겠어요? 좀 어설프고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겠지만 안 본 척하고 도망가실 수도 있겠지만 총장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아. 면접자로서 여러분이 참여했는데 면접관에게 인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 작게 조그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긴장되지 않고 담배 피면서 껌 씹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안 늦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세요. 내가 전공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합격시켜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옛날엔 통했어요. 옛날에 제가 93학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3학번이 취업할 때는 이렇게 쓰면 면접관들이 당황하면서 쟤 좀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합격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면접을 보러 들어오시는 분의 면접관들은 다 현장하고는 하등 상관없이 인사부서에서 왔어요. 인사부서에서 면접을 보러 들어오니까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지 뭐. 대신에 총무나 회계나 인사로 지원하시는 분이 만약에 어설픈 얘기 했다가는 분명히 욕먹겠죠. 그런데 다시 지금은 여러분들 면접을 들어오시는 면접관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게 되는 담당 팀장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설프게 전공 용어 얘기하면 욕먹어요. 다음 요런 착각들이 있고요. 또 네 번째, 화려한 말빨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면접장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딱 다물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고 땀 흘리면서 땀 닦고 있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말빨 전문가, 평소에 말빨 전문가 하세요. 면접 때는 준비하셔야지 되지. 준비 안 하면 말빨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사과 2개네요. 5번째입니다. 5번째, 내가 실전에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전에 강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면접은 준비 안 하시면 여러분 땡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건지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면접자들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고 싶으니까 면접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 거고, 면접관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뽑아야 되겠어 라고 면접 전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표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쓰이는 표예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채용 면접 평가표고 오른쪽에는요 집단 토론 면접 평가표로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면접 평가표를 보시면 자 A, B, C 나눠 있죠. 건강이 어떻는지,
뭐 혈색이 양호하고 튼튼한지 체크하세요, 다들. 실제로. 실제로. 근데 우리가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왜? 지병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 얼굴이 좀 괜찮아 보이고, 딴 뭐라 하나 좀, 오늘 피부도 좀 괜찮고 하면 혈색이 양호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이런 양식을 쓴다는 아니겠죠. 요렇게 쓰는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질문 사항들이 있어요. 지원 동기, 개인 신상이라는 구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회답을 잘 했는지를 체크하시고 A, B, C, D, E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이 논리적인지 적극적인지 표현을 잘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쭉 평가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요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보이시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총평을 적고 채용 여부에 채용 아니면 탈락이라고 쓰고 사인, 면접관 사인 딱 해서 끝내버려요. 이게 실제예요. 그럼 이제 현업에서는 보면 이거 기한 낼 때는 기한문 읽고 합격자들 위에 넣고 뒤에 밑에 이력서 붙이고 막 이런 희한한 짓들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거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집단 토론 면접 평가라는 게 있어요. 토론 면접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토론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느냐 협동적으로 가지고 하느냐 얘가 그 팀에 얼마나 공헌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 점수가 몇 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가 이해되시죠?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근데 면접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어요. 뭐냐? 면접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오면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은요,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가 달라요. 자, 저는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이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일반 면접 교육에 가서는 이런 얘기 절대로 못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나름대로 공부한 거. 저도 저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한 25군데 옮겨 다녔거든요. 25군데 옮겨 다녔어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 첫 직장이 LG 그때 LG전자가 아니고 LG 디스플레이였어요. LG 디스플레이 가고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라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 핸드폰 있으셨죠? 스카이 핸드폰에도 제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고용보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3일 근무하고 그만두고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고 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면서 지금까지 25번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면접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5가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5가지를 벗어날 만한 질문들이 없어요. 첫 번째는요,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하시게 되면 아마추어 아니세요. 학생들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의 한 카테고리, 첫 번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인지를 물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오래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위에 1번 보면, 1번부터 다시 돌아가면, 제일 대표적인 질문 저런 거 있죠. 전공 과목 중에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2번은 뭐냐면, 2번은 여러분 집이 어디세요? 출퇴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라고 질문들을 받아요. 또 대표적인 질문들이고, 세 번째는요, 기존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물어봐요. 여기에는 좀 생뚱맞은 대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자네 담배를 피우는가? 자네 술 좀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물어봐요. 그거는 술이나 담배를 하면서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담배 안 피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이제 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담배를 피우는가? 라고 전 안 핀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담배를 태우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 하는 데서 담배가 다른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데에는 정말 좋은 매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진 않지만 담배를 피시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센스 있지 않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보면요. 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또 많아요. 제가 2년 전쯤에
영남이공대학교에 있는 학생을 컨설팅 했는데 이 친구가 어딜 가려냐면 LG생활건강을 지원했어요. LG생활건강에서 뭘 만드냐면 코카콜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질문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받을 때 코카콜라가 어떤 걸 만드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처음에 해보자,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코카콜라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쭉 뽑았어요. 여러분들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거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뭐 환타 이런 거 있죠. 환타 그런 거 토레타도 거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면접을 딱 들어갔더니 이 친구의 두 번째 자기소개 해보세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열심히 콜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면접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생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만의,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세요. 이제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우리 학교에 아니면 우리 회사에 형광등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라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많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우리 회사에 오늘 면접 보러 오니까 사무실이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0개마다 형광등이 20개씩 있다고 하면 약 2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이 5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최근에는 질문들이 조금 고난이도가 되어서 여기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걸 섞는다든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걸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유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경험 면접이에요. 경험 면접. 말 그대로 여러분 경험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황 면접이에요. 상황을 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희한한 상황을 탁 얘기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PT 하시는 거예요. 발표.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니면 발표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면접자들 쭉 모아놓고 반을 툭 잘라서 너네는 찬성이야, 너네는 반대야, 아니면 반대할 사람 손들어, 뭐 찬성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의시키는 거죠. 토론시키는 거죠. 그런 면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 면접이라고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 자, 이렇게 면접 유형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죠. 또 경험 면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나타나야 면접관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저는 그 인간관계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로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뭔가 스트로크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테니스 칠 때 스트로크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얘기가 딱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 들었구나,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아까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 제가 빠뜨린 내용이긴 한데 내가 질문의 양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는 답이 예, 아니요 이러면 황당해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네 담배 태우는가? 네.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물어보죠? 이제 물어볼 게 없어져요. 그것처럼 스트로크라는 거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같은 방향이라 돼요. 저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경험 면접 왔으니까 경험 면접 얘기 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어제 자기소개 썼을 때 스타 기법이나 스카 기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또 경험 면접의 질문 예시들입니다. 나중에 여기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번만 제가 읽어볼게요.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내신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라는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예요. 아까 5가지 카테고리를 보면 여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는 네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는 전공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전공과 맨 마지막 5번째 거를 활용해서 대답하시면 이거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요렇게 질문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 4가지, 5가지의 질문의 예시들을 보시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요거. 경험이라는 말들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그게 딱 공통이 다 아니에요. 또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돼요. 어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목이야. 자기소개서 쓸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헌신과 봉사가 좋다는 걸 설명하실 게 아니고, 내가 헌신과 봉사를 했다라는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주셔야 된다. 말씀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팀워크 역량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최근에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또 묻죠.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쭉쭉쭉쭉 꼬리 질문들이 달려요. 근데 이 꼬리 질문들까지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산수 해보겠습니다. 산수가 아니라 수학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3명 정도의 면접자들이 들어가시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3명이 들어가서 1시간이니까 한 사람 앞에 20분 정도 떠들 수 있는, 나의 카테고리로 20분 정도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반튼 얘기하고 내가 반튼 얘기하니까 내가 오롯이 막 떠들어야 되는 거는 10분 정도 되죠. 근데 한 문제당 30초에서 1분 정도면 대답들이 끝나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질문은 10개에서 20개 정도 된다라는 걸 그냥 어림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보고 자격증 시험 치러 들어가시잖아요. 국시보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몇 년치를 보느냐? 엄청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면접 질문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셔야지 돼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팀워크 역량처럼 이런 꼬리 질문들이 막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 안 하시면 이거 답 못해요. 미리 답 준비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은요,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줘요. 상황을 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는지를 보는 건데, 예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인천공항 영액터미널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 근데 소방배관에 누수가 생겨서 배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배관에 대한 제품이 뭐냐면 여기는 뭐 이건 지금 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바꿀게요. 이 배관의 제품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오는 거, 하나는 중국에서 오는 거. 미국에서 오는 거는 시간이 길어. 대신에 비싸. 그렇지만 오래 써. 중국에서 오는 거는 시간이 짧아. 싸. 그렇지만 언제 고장날지 몰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또 팀워크라고 해서 어제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 팀 얘기 꼭 쓰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일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발표 면접은요, 말 그대로 발표하는 거예요. 주제 주고 그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의료기기 제조회사다. 우리가 600억 정도의 연매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제조 규모를 확대해서 신규 제공을 채용했어. 그러니까 이 제품이 생산되는 시간이 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파워포인트를 주거나 어떤 데 가면 A3G인가요? 큰 거, 전지 이런 거 주고 매직으로 쓰게 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론 면접입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 반대 나눠서 이렇게 도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결과내는.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회자가 필요한데 그럼 내가 사회자라는 게 점수 제일 많이 따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회자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신 없으면, 근데 내가 점수 많이 따기 위해서 하면 결국 손해봐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 이런 거고요. 협상 면접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수원에서 이 실제로 협상 면접들을 하고 있거든요. 한수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발전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목표를 줘요. 그걸 가지고 팀들이 어떻게 꾸려서 실제로 협상에서 우리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가 라는 면접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보면
처음에 팀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양쪽에게 카드를 줘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는지,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서로 보고 서로 간에 협상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면접 때 1번 질문 뭐 받냐면 자기소개 받잖아요. 자기소개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 질문지를 만드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항상은 아니에요. 약 한 80% 가까이는 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질문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준비하셔야 된다. 그럼 자기소개는 어차피 제가 예제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써먹는 자기소개 예제. 그 다음에 예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에서 20개의 질문을 미리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손으로 쓰시든지 타이핑을 치시든지 답을 만드세요. 그걸 외워가시면 여러분들 면접에 합격 못합니다. 외우지 마시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미리미리 탁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리마인드 하셔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답변은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하려면 시작하면 되죠. 네, 이렇게 좋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우리 면접 때 다루었지만 내가 얘기를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면은 뭔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좀 미숙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마지막 답변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신근성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대답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그런 면접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렵지 않죠? 네. 실제로 해보면 재밌어요, 면접은. 네. 그 다음에 면접 전에 해야 되는 게 키워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막 하면 내가 대답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뭘 대답하려고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크죠? 원래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건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높은 톤을 좀 유지하시는 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유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초보 면접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미리 질문이 나올 만한 것들을 답을 만들어 가요. 예전에 내가 해외를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물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직무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잘 살아왔다는 건 면접 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원한 회사에 어떤 병원에 아니면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을, 어떤 게 주력이고 어떤 기계들이 있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건 어디서 알면 되냐면, 여러분들 선배 많이 팔아먹으세요. 선배 친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 친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취업부서 친하게 지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데는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면접 전략은 여러분들 신입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주로 활용되는 소재는 장단점, 회사의 장단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응답하는 요령이 있어요. 응답하는 요령의 PAR이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행동이 생겼던 상황의 맥락을 먼저 얘기하시고, 어제 얘기했던 스타기법이랑 크게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액션,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 사과 좋아하세요? 라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과 얼마나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하루에 사과를 3개 정도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새콤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피로도 회복되는 것 같고 건강에도 좋아서 저는 하루에 3개 정도 먹습니다. 라는 이렇게
체계적 있게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기출 질문인데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나요? 장기 목표가 있나요? 단기, 중기, 중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 물어볼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력 개발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실 건가요? 라는 것들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저 뒤에 가면 질문 엄청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요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문가시잖아요. 면접 준비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공에 대해서 최근의 동향은 뭔지, 어떤 설비가 있는지, 어떤 기술이 좀 있는지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보이기 좋은 게 어제 이메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메일 같은 거 한번 싹 바꿔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 나오는데요.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당신의 성격은 어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다이렉트로 딱 찍었다면 요새는 조금 느낌이 2015년, 16년대부터 SK에서 시작됐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요? 라는 이런 희한한 질문들을 던져요. 요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잘 보이시죠? 요게 어차피 유튜브에 요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입사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말에 이런 말들 좀 넣어도 돼요. 어떤 거냐면 생뚱맞게 제가 오늘 면접을 위해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못한 게 있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노력한 점, 내가 너네 회사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오늘 말 못해서 너무 섭섭합니다 라고 이렇게 펀치 좋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입사를 위해 노력한 점 여러분들 많잖아요. 6가지 카테고리나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제 자기소개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소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실한 사람. 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성실해요. 우리 주 앞에 계시는 PD님도 성실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성실하려면 성실하다는 증거를 내셔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성실하지. 증거가 없는데 성실하다 하겠어요? 니나네가 다 성실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던져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편의점에서 이 상사가 갑자기 병원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출근도 해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주문도 점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주무사고 한 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회사에서 나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의도 받은 적이 있어요. 라고 면접 때 얘기를 하거나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어제 제가 이런 얘기했죠. 고깃집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 이렇게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에 써놨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요렇게 좀 풀어내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닌데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지만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압박 질문들 있는데요. 여러분들 압박 질문 받으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공감도 하고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 빨리 시인하세요. 그래야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 압박 질문의 예는 이런 거 있죠. 우리 회사에 이제 지원했잖아요. 다른 회사도 있는데 왜 우리 회사 왔어요? 왜 우리 병원 지원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 뻔히 채용 공고에 직무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물었어. 채용 공고에 직무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놓고 나서 또 딴소리 하거든요. 이거는 말고 딴 데 만약에 배정이 되면 가실 수 있어요? 이런 희한한 질문들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런 만약에 제의를 해주신다면, 저를 믿고 그렇게 제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저쪽 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되게 유도리 있어 보이고 융통성 있어 보이고 좋아요. 자,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실제로 면접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신문으로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딱 검색하시면 최근에 이슈 같은 거 나와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사후 포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어제 자기소개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고 내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모습은 어떤 것이다 라고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이게 이제 좀 늦게 나왔는데요. 마지막 답변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냐?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때문에 응답이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84.5%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할 말들 잘 챙겨 놓으시면 좋겠고요. 애매한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가 여러분들 곤란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앞에를 좀 빨리 빼고 예를 많이 보내드리려 했는데 제가 좀 TMI거든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했는데 지금 예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는 TV 광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V 광고가 10초의 마술, 12초의 마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초의 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소개는 한번 딱 듣고 저런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인지하도록 딱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자, 자기소개를 구성하는 거는요. 나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하나 찍고 나의 직무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는 뭐냐?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뤄놨으니까 너네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자기소개를 가면 좋은데요.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들 좀 많아요. 뭐냐면 저는 너네 회사에 가기 위해서 5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그래서 내가 이 장점들을 복합적으로 융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너네 회사에서 어떤 모습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기소개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저는 S텔레콤 지원자 직무인데 저는 3가지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서술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이는 말솜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또 저는 해외 영업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긍정적으로 미치자 라는 마음으로 저만의 2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팀을 위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실무 경험을 통한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너네 회사에서 배려와 문제 처리 능력을 통해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예시 볼게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사람이 초콜릿이나 껌 같은 위치를 많이 물어봤는데 딱 원하는 위치에 놓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놓으니까 내가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너네 회사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분 동안 이런 건 좀 많이 감성적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의 뜨거운 열정을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올드 패션해요. 예전에 제가 93학번이기 때문에 저 때 자기소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코이 물고기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코이 물고기라고 함은 작은 어항에서는 작게 자라지만 큰 어항에서는 크게 자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너네 회사라는 큰 어항에서 앞으로 큰 물고기로 자라나겠습니다. 라는 이런 좀 손오글거리는 이런 자기소개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여기는 이제 영화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같이 영화의 대사를 가지고 자기소개에 응용했습니다. 딱 여기는 보시면 각주구검이라는 얘기가 좋은 뜻은 아닌데 근데 여기에는
본인의 트렌드가 최신 트렌드에 잘 적용된다라는 걸로 얘기해서 이렇게 풀어냈고요. 또 여기에는요, 긴 공백이 있었지만 저에게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서 쭉 내려와서 너네 회사에서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쓰셨어요. 요거는 또 옛것을 받아들여 오늘 이룩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쓰셨죠. 요거는 그 고사성어를 충분히 활용하셨습니다. 자, 또 요런 부분도 있죠. 기업이라는 것들을 바로 집어넣고 너네 회사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네 회사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런 거 좀 좋아해요. 요런 거 좀 좋아해요. 저도 면접을 25번 옮겨 다니면서 봤는데, 최근에까지도 저는 면접을 보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녹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너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5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나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어떤 학생들이라도 상담적으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킬적으로도 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앞에 있던 학교에서 취업률이 50%를 68%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봐도 상담에 좀 적합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자기소개를 직접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뭐냐면, 앞에 있던 학교에서 취업률이 40%였던 거를 58%까지 올렸던 계기가 뭔가요?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러고 나면 면접 끝나요. 그럼 저는 그럼 그 학교에나 그 회사에 입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을 핵심을 탁 찍어 주셔야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도 일본 자기소개에도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네 병원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너네 병원에 이렇게 왔어. 내 장점을 딱 소개하고, 그래서 너네 병원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꼭 얘기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1분 자기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거의 슬라이드 끝이에요. 이제 거의 슬라이드 끝인데요. 성공적인 미래 비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미래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 방탈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암호문들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해서 A가 1, B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쓰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퀴즈가 나가는 거, 퀴즈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단어를 보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성공하느냐? 이건 해봤자 98점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거는 운이 좋으면 성공하느냐? 이거는 47점밖에 안 된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알면 그건 96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애티튜드, 태도가 100점이 되면 여러분들 미래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태도를 얘기를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면접의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예요. 근데 자기소개를 받았을 때,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떨려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겨내려면, 이 긴장, 텐션을 이겨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녹화하세요. 켜서 앞에 세워놓고 녹화하세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실전처럼.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연습해서 영상을 찍으실 때 그냥 찍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지금 자기소개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장도 좀 입고, 대충 입지 말고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로 딱 착용하시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좀 하시고 헤어도 좀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자기 1분 자기소개를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찍어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에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요. 첫 번째 자기소개를 잘 끝내면 여러분들 면접 끝까지 잘 가요. 왜냐하면 초도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좋아 보이는 첫인상은 끝까지 가요. 맨 마지막에 질문을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좀 감가될 수, 이렇게 뭐라나 좀 이렇게 업 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을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1분 자기소개에서 강점을 내시면 좋겠고요. 제가 톤이 되게 높죠. 지금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저랑 PD 선생님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의 톤을 높이느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 톤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만큼의 톤을 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는 현장에 가시면 이만큼의 목소리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면접장에서 절대로 자신감을 잃는 경우들이 잘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 이 정도는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어제도 이 슬라이드 나오고 끝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지금 53분 정도 됐는데요. 자, 슬라이드 거의 마지막 판입니다. 본 내용은 유튜브 DHC BK 채널이랑 ILLO CONS 일로콘스 채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PD 선생님이 공지사항 알려달라고 하셔서 공지사항 드리는데요. 요 PT 말고 제 사진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 화면. 네. 마지막은 그래도 제 얼굴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죠. 네.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마지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여러분들 단톡방 쓰시잖아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데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미션 공지가 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뭘로 공지되냐면 그냥 영상 툭 올리고 이런 거 아니고요. 유튜브에 이 영상에 올라가 있는 링크가 단톡방에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더 올라가요. 링크가 유튜브에서 그 미션 링크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만족도 조사 링크가 또 하나 올라가요. 그래서 링크가 2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착착착착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일 좋은 건 5점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돼요. 5점입니다. 네.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단톡방에 미션과 만족도 조사에 대한 링크가 공지됩니다. 여러분들 그 링크에 따라서 잘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맞춰도 될까요? 네, PD님 맞춰도 될까요? 네. 네, 맞춰도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좀 듣기 곤란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좀 여러분들도 목소리 톤 한 톤 높이셔서 면접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곧 추석입니다, 여러분. 빨리 미션 완성하시고 추석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던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